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타로 중요의 타로 강의 세 번째 메이저 카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학은 했고요. 이제 이 수리학을 바탕으로 그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카메론이 해석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보 카드죠. 광대 카드, 바보 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죠. 여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돈주머니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태양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 거지는 아닙니다. 근데 자유스러움이지 뭐 거지다 가난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 가져요. 그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돈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표정이 너무 밝죠.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나 자리를 잡지 못한다. 이게 바보 카드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강아지가 또 쫓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낙천적인 좋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데카메론에서 한번 볼게요. 데카메론 카드에서는 이게 바보 카드입니다. 순수하다 자유스럽다죠. 이 바보는 가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가난하게 봐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신발이 지금 구멍 나 있죠. 옷도 구멍 나 있고요. 그래서 가난하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비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메론에서 바보 카드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는 순수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스럽게 행동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여자 쪽에서는 이렇게 여잔데 하얀색 옷을 입고 있죠. 소극적이고. 그런데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보기만 하고 있어요. 방어적이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다른 쪽에 신경을 쓰느라고 뭐 전혀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바보 카드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카드, 마법사 카드죠. 그래서 마법사 카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원서죠. 물잔, 검, 지팡이, 완드, 그 다음에 동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수능란하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절대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위에 글자가 이제 무한대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신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 보면은 여기가 풍요롭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수능란한 좋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적인 쇼의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게 마법사 카드입니다. 데카메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데카메론에서도 이 사람이 되게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능수능란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자 입장에서도 얼굴에 불만이 없죠. 그러니까 남녀가 모두 만족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재주도 많고 근데 음흉한 부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바람둥이 기질도 가지고 있는 게 이 데카메론에서는 마법사 카드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분위기에 잘 넘어가고 성욕도 적당히 있으면서 만족스럽다. 이게 이제 데카메론에서의 마법사 카드입니다. 여사제 카드죠. 여사제 카드라는 것은 성스럽다라는 개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구분짓고 구분해야 된다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위에 이게 성류거든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풍요롭다는 개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달이거든요. 초승달.
그래서 신성한 것도 되지만 비밀스럽다라는 개념도 돼요. 여사제 카드는 무엇인가 구분짓는다라는 개념도 되고 물질적이라는 개념도 되고 그다음에 신비롭고 성스럽다는 개념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비학에서는 구별짓는다가 제일 먼저지만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것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여사제 카드의 특징입니다. 자, 이 데카메론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도 이중적인 게 있어요. 이게 남자가 두 개여서 이중적인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성경책을 깔고 앉아 있죠. 그 다음에 하얀 뭐랄까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스럽다, 체계적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성향입니다. 자, 그런데 목걸이는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남자의 저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욕은 강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에 대한 욕구가 아니고요. 명예, 어떤 자기 위치,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욕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남자 입장에서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리고 여자를 잘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표정이 그닥 좋지 않죠. 데카메론 카드가 이게 무조건 여자 카드는 아니고요. 이 여사제 카드를 뽑았을 때 남자 쪽이 뽑았다고 하면 보수적인 것이고 여자 쪽이 뽑았다고 하면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데 성욕이 있지만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황제 카드죠. 자, 여황제 카드는 풍요롭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이 뒤에 숲이 우거져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것도 있고 큰 의자에 앉아 있고 그래서 여유롭다라는 개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산 또는 아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가이아 그러니까 태초의 어머니죠. 그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풍요롭다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여황제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데카메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게 여황제예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황제 카드에서는 이 여황제가 이렇게 왕관도 쓰고 있고 이래요. 자, 그런데 이 데카메론 카드의 여황제 카드의 특징은 뭐냐면 성욕이 있어요. 주도하는 것도 있고 옷이 파란색이에요. 이 옷이 파란색이라는 게 중요한데 옷이 파란색이라는 건 이성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인 사람. 뒤에 남자는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황제가 자기가 중심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누리고 살면서 성에 대해서도 좀 주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여황제 카드의 느낌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외롭고 고독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성에 대해서도 자유스럽긴 하지만 이게 서로가 맞춰준다기보다는 좀 자기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좀 해소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자, 남자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적으로 능력은 적죠. 강대니까. 근데 재치와 유머로 이제 여자를 맞춰주는 카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황제 카드와는 좀 느낌이 다르죠. 유니버셜 웨이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성에 대한 남녀에 대한 부분을 좀 극대화시켜 놓은 것이 데카메론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황제 카드입니다. 이 황제 카드는 집행력, 그 다음에 보수적, 그 다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좀 차가운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신발 때문에 그래요. 신발을, 그러니까 전투화를 신고 있죠. 갑옷을 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적이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외로워 보이는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게 황제 카드예요. 데카메론에서는 조금 달라요. 자, 데카메론에서도 황제죠. 똑같은 황제인데, 자,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올챙이하고요. 여기 뒤에 사슴이에요. 이거는 정력이 약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왜 여기 지구지순한 여자도 있고, 그죠? 나한테 흥미를 얻게 해주는 광대도 있고, 다 있지만 정력이 약해져 있는 여자에게 환경적인 경제적 환경이나 이런 건 좋지만 남자로서의 매력은 조금 떨어지는 게 황제 카드예요. 그러니까 외로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권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죠. 하지만 성적 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죠. 그리고 광대가 앞에서 놀아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좀 여자를 만족시키는 거지 정력만으로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황제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존재죠. 그래서 권력과 명예에 기대어 보상을 바라는 느낌이 있고요. 목표의식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순한 것만이 아니라 남자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기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황제 카드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좀 있죠. 근데 황제 카드의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지만 수염이 있죠. 늙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데카메론을 보면 정력이 약하다. 권위는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교황 카드죠. 신성하고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멘토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게 이제 교황 카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중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열쇠도 2개죠. 그리고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센 카드는 아닌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그것이 교황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성하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좀 이중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황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카메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얘예요. 신발. 신발이 붉은색이죠. 붉은색이라는 것은 정열적이다, 열정적이다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 너무 적죠. 그러니까 정열적인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얼굴이 힘들죠. 지쳐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해주죠. 자, 이 여자의 표정을 보면 좋은지 나쁜지가 안 나와요. 그냥 의무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는 권위를 이용해서 아래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모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상사나 윗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따른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재밌는 게 데카메론의 교황과 유니버셜의 교황은 많이 다르죠. 교황의 이 특성을, 유니버셜의 특성을 남녀로 봤을 때 남녀로만 해석해 놓은 게 데카메론, 그래서 마이너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인 카드죠. 이 연인 카드의 해석이 또 재미있습니다. 연인 카드는 이제 결혼 카드이기도 하죠. 서로가 결혼하는,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서로에게 잘하는 순수한, 왜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이제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중재적이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재밌는 건 여기 지금 뱀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내용을 이 카드에서 그린 거죠. 유혹당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 자, 시선을 보시면 시선이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이에요. 시선이 서로 엇갈려 있어요. 또 천사는 이쪽으로 보고 있죠. 이 조화, 그 다음에 결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질투, 시기 이런 부분도 있는 게 연인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데카메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데카메론 카드는 재밌습니다. 두 명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자는 되게 여유스러워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금발이죠. 그렇다는 건 이 데카메론에서 보는 여자는 풍요로운 돈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남자는 좀 가난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배려하는 것도 되지만 눈치를 본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여자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 자, 여자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고양이의 꼬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을 즐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를 배려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남자처럼 눈치를 보는 느낌은 없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이에요. 이 커튼 뒤에서 숨어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아버지로 보기도 하고 아는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카메론의 연인 카드는, 자, 카드를 놓고 당신이 이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훔쳐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삼각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인 카드 자체가. 삼각관계, 시선이 서로에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여기서도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뱀처럼 무엇인가를 속삭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연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메론에서는 연인 카드는 유니버셜만큼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조금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차 카드죠. 전차 카드는 개성장군, 어떤 무엇인가 밀어붙이는 힘, 파워. 이게 이제 전차 카드죠. 승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밀어붙이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전차 카드죠. 그래서 뭐 자수성가하고 능력도 좋고 힘도 있고, 근데 이중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게 전차 카드입니다. 데카메론의 전차 카드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데카메론의 전차 카드는 일단 이 마차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죠. 이동한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여기에요. 이 남자는 자유스러워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누워서 자기를 보여주면서 이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자는 남자를 배려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감수성도 풍부하고 성욕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를 배려하는 여유도 가지고 있는 게 전차 카드예요. 근데 남자는 마냥 즐거워요. 그냥 보고 있고 관심만 있어요. 유쾌하고 그렇긴 하지만 유니버셜의 전차 카드만큼 무엇인가 강력하고 힘이 있고 밀어붙인다는 느낌은 없어요. 유니버셜의 전차 카드와 이 데카메론의 전차 카드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힘 카드죠. 모성 본능, 힘, 왜 사자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도덕적인, 순결한, 지배적인, 그 다음에 무한대의 팽창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자도 있지만 여기 뒤에 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무한대 표시도 있고, 그래서 힘 카드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강력한 힘, 생각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이기 때문에 지혜롭다라는 개념도 이제 힘 카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카메론은, 자, 또 데카메론도 느낌이 많이 달라요. 물론 데카메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에요. 해골이 있죠. 해골 위에 뭐를 갖고 있어요? 방석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 과거를 잊으려고 한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눈도 가렸고 그 다음에 벨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을 낸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 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는데, 그런데 겁을 내고 있는 게 이제 힘카드죠. 카메론의 힘카드. 유니버셜의 힘카드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 무엇인가를 고르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이런 거는 있지만 유니버셜만큼 강력한 느낌은 없죠. 그럼 남자 입장은 어떻게 되냐? 남자는 많이 곤혹스러워하고 여자의 과거를 안전히 잊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여자를 좀 달래고 배려해야 되는 카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의 과거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운둔자 카드입니다. 운둔자 카드는 지혜롭다, 어떤 새로운 것을 탐구한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저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기 이렇게 등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어떤 탐구, 연구, 나아가는 현자, 진리 뭐 이렇게 또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어둡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혜롭다라는 개념, 또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간다라는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배려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데카메론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 현자 카드는 어떻게 됐든 노인이죠. 여기서도 이제 노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맨발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등을 켜놓고 보고 앉아있어요. 지혜롭고 하지만 탐구심도 많고 여자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여자를 만족시킬 만한 힘은 없어요. 여자 입장에서 보자면 여자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 남자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남자에 따라서 맞춰주고 따라주긴 하지만 100% 신뢰하지는 못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는 차갑다도 되지만 좀 무울하다라는 개념도 돼요. 현자가 보고 있는 방향과 여자가 보고 있는 방향이 달라요. 맞춰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닥 만족스러운 관계가 아니다. 이게 데카메론의 현자. 자, 그러면 이제 윤회 카드예요. 윤회 카드인데 윤회 카드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있고 우주의 모든 것이라는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윤회 카드죠. 그래서 통치, 권위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도 있고 완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윤회 카드예요. 자, 그런데 이 데카메론의 윤회 카드는 좀 난해합니다. 자, 수레바퀴는 있는데 두 남녀가 서로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남자, 이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남자는 자기 스스로 하고 있죠. 근데 노인이에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는 이 팔짱을 끼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머리끈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윤회 카드는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윤회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남자인지 밖에 있는 남자인지 또는 여자인지 이걸 좀 봐야 되는 카드예요. 완성,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남녀는 되게 좋죠. 서로에게 위하고 있고 만족시키고 있고, 근데 밖에 있는 남녀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도 보냐면 이게 과거, 이 안에 있는 남녀가 과거, 이 밖에 있는 남녀가 현재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같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윤회 카드는 데카메론의 윤회 카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유니버셜의 윤회 카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완성이라는 부분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윤회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하거든요. 10이라는 건 완성이라는 개념도 되지만 다시 시작하는 1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 카드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 카드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카드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회 카드는 좀 많은 것을 생각하고 풀어야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 10장의 모습을 쭉 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쓸 때는 이 카드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의미를 먼저 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카드는 정방향과 역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만 보고 있는데, 물론 역으로 나왔을 때 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방향의 부분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따라서 다음 편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